자, 첫 번째 작품 파밭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적 상황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시적 상황은 간단하게 자, 화자, 대상, 정서 및 태도. 자, 화자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물어봐요. 맞죠? 화자에 대한 정보는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시어나 시구음의 해석을 하실 때 이게 화자에 관련된 진술이냐 시적 대상에 관련된 진술이냐 이런 것들만 잘 구분을 하면 돼. 작년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대. 오케이? 자, 일단은 화자하고 대상을 먼저 구분해 볼게요. 자, 화자는 관찰자로서 시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파밭가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파밭에서 뭐 바라보고 있겠냐 얘들아? 파를 바라보고 있겠지. 맞아? 근데 파를 보니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대상에 초점화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초점화 시키고 있는 대상 뭡니까? 푸른 새싹이죠. 맞나요? 자, 붉은 파밭에 있는 자, 푸른 새싹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붉은 파밭에 있는 푸른 새싹에 주목을 해주고 있어. 맞지? 자, 어떠한 정서 및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까? 여러분들 늘 아시지만 정서하고 태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정서하고 태도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화자는 자, 명령형 어미 보아라 이런 식의 명령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의도. 늘 우리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맞죠? 여기서 의도는 자, 드립 치려다 좀 참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느냐. 자, 주제의식을 자, 강조하는 자,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주제의식이 무엇이냐? 자, 이건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은 자, 미저리한 거는 싹 다 버리고 큰 것만 보겠습니다. 큰 것만. 알겠죠? 딱 이 작품이 여러분들의 기억의 궁전 속에서 이제 그 메모리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가장 중심 정보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자, 지금 이 7개의 작품의 테마는 긍부정의 대립관계로 묶여져 있는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바로 푸른 새싹입니다. 푸른 새싹. 자, 그리고 이것과 대비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시어는 뭐겠어?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그렇지. 붉은 파. 자, 의미적 대립 관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맞아? 자, 붉은 파밭은 바로 오래된 사랑. 오래된 사랑. 또는 낡은 가치관을 말해요. 여기서 오래된 사랑은 선생님, 오래된 사랑이 다 잘못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헤어졌지만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길게 늘어지는 자, 그러한 사랑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깔끔하게 잊어야 되겠죠. 맞아요? 잊지 못하고 과거의 그 사랑과 인연에 집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푸른 새싹은 뭐겠어? 새로운 사랑이겠죠. 사랑은 사람으로 잊혀지네 라는 말도 있죠. 어디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됐어? 자, 이 해당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맞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시어의 의미를 이 각각의 긍부정 대립 관계를 직접 시어에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결해 봅시다. 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자,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여기서 묵은 사랑 일단 세모해 주시고요. 묵은 사랑. 자, 그렇다면 묵은 사랑이라는 원관념에 대응되는 바로 위 직유법에 쓰였던 보조관념 연결해 볼까요? 뭡니까? 삶은 계란의 껍질이에요. 껍질도 세모해 주시고. 자, 삶은 계란이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붉은 팥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푸른 새싹이라는 중심 대상에 초점을 시키면서 주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자, 항상 명령형 어미는, 자, 명령형 어미의 효과는 맞죠? 성자의 태도 변화를 자, 촉구시키는 자, 그 기능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도 변화. 그러니까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태도를 견지할 것을 마치 요구하는 거예요.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아주 쉬운 역설법의 의미죠. 무슨 의미일까?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잃는 것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맞아요?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묽은 그 세모에 해당되는 낡은 사랑, 낡은 가치관, 고르된 가치관, 오래된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맞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연결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자,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 자, 너의 그림자 세모해 주시고. 자,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묵은 사랑도 세모해 주시고. 자,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대응되는 자, 직유법의 보조관념은 먼지 앉은 석경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입니다. 너의 그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의 그림자 세모, 묵은 사랑 세모해 주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고. 자, 3년 볼게요. 3년.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자, 여기서 묵은 사랑 세모해 주신 다음에 묵은 사랑과 대응되는 그 보조관념 뭘까요?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겠죠. 새벽에 준 조로의 물. 맞죠? 그거 다 세모해 주시고. 자,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출제 예상 포인트는 자, 1, 2, 3년 모두 다 자, 직유법이 쓰였는데 그 직유법에 쓰인 보조관념이 싹 다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 자, 두 번째 작품은 최근에 했던 최승호 시인의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라는 작품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화자는 무엇을 관찰하고 있나요? 자, 그렇지. 북가시나무. 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이 북가시나무는 자, 화자의 내면을 표상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형상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형적인 것을 유형적인 것으로, 자, 보이지 않는 것을,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한다고 했지. 화자의 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북가시나무라는 가시적인 이미지, 자연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시적 대상이고 화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맞니? 자, 그리고 이 북가시나무와 그리고 북가시나무를 위협하는 외부 세계까지 언급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괄호 표시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심 대상은, 초점화되고 있는 중심 대상은 북가시나무고 그 북가시나무가 외부 세계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위협받는 세계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화자의 정서미 태도 첫 번째. 비판적인 태도. 어떠한 비판, 무엇에 대한 비판? 객체 잘 찾아야 되겠지? 그렇지. 외부 세계. 나의 영혼을 의미하는 북가시나무의 사상과 생각을 재단하려고 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이 작품에서 나오는 이 외부 세계라는 세계관은 뭐냐면 어떠한 개인에게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름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특정 사상과 이념을 강조하는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최승호 시인이 활동했던 시대가 이제 군부 독재 정권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외부 세계에 관련된 시어의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러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지적인 태도도 동시에 견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태도는 이러한 외부 세계의 억압과 이 실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떠한 시를 쓰겠다는 의지, 그렇지, 맑고 깨끗한 시를 쓰고자 하는, 오케이? 이런 외부적인 외압과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맞죠? 자, 맑고 깨끗한 시를 쓰고자 하는 의지를 시의 말미에 보여주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제 긍부적 대립관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는 아무래도 북가시나무. 자, 북가시나무가 그 긍정적인 대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이 세모는 외부 세계. 화자의 이념을 재단질하려고 시도하는 외부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은 다 세모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구분해 봅시다. 이 작품은 동그라미 세모만 잘 처리를 해도, 맞죠? 잘 처리를 해도 이 작품이 출제되었을 때 한 90초 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현대시는 출제 예상 작품들을 정확히 포인트를 잘 짚고 접근을 해야지 다른 비연계 현대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시간 목표는 2분 30초, 요런 그 2분 30초 안에 그 4개 문제를 다 털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알겠죠? 승산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승산이라는 것은 1등급 기준이에요. 1등급 기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1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지. 오케이?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무슨 주의 엿장수들 세모. 자, 가위질 세모. 자, 관련된 이미지 다 세모할게. 자, 외부 세계가 가하는 폭력성에 관련된 것들, 맞지? 자, 이념을 강요하는 강요, 맞지? 이념을 강요하는 현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있고 잎도 없다. 황폐해졌다는 거죠.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자, 허공 동그라미. 자, 거기서는 더해 입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신목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자, 밤은 별표 해주시고, 밤 별표. 자, 밑에 포스트잇 연하게 있죠? 포스트잇 1번. 자, 3년 이행의 밤 이해하기. 중단 부분에 포스트잇 1번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자, 이 밤은 뭐냐면, 자, 이념의
강요를 받지 않는 자, 성찰의 시간. 성찰 자유의 시간. 마음대로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서 무슨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허공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허공 긍정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밤이라는 어두움의 이미지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하려는 그 선택지의 시도를 여러분들은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거 함정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함정으로 내기 딱 좋겠죠? 그러니까 향기를 맡으면 밤을 보내고라는 것은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신목에게 위로를 받으며 밤을 견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밤을 시련과 고난의 시간으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밤은 위로받는 시간이야. 위로받는 시간. 오케이? 자, 왜 밤을 위로받는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해석의 근거는 뭐냐면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 세모해 주세요. 자, 국도변은 자,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맞습니까? 깨어나면 이러한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밤 동안에 어때? 위로와 이제 치유를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자, 바람은 중립적인 이미지로서 맞지? 자, 화자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외부에게 알릴 수 있는 그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 세모해 주시고, 자, 깃발과 플래카드들은 어떠한 이념과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도 그 세모해 주세요. 그 뒤에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자, 여기서 도치법. 자, 강조하는 내용,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죠. 강조하는 내용은 자, 부정적 현실, 고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낙 세모해 주시고 그 밑에 톱니도 세모해 주시고, 자,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위에다가 별표 해주시고, 자, 여기서 반역이라는 의미도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 반역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을 하는 화자의 내면 의지의 표상을 나타내는 시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에 저항을 하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를 천명해주고 있어? 그렇지. 잎사귀 달린 씨 동그라미, 과일에 나눠주는 씨 동그라미.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씨, 그것도 다시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의 시들은 어떤 거야? 그렇지. 이 풍요는 영혼의 결실, 어떤 이념의 강요도 받지 않고 표현해내는, 맞지? 화자의 어떤 순수한 영혼의 결정체와 같은 그 시어들이 담겨있는 시들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시들을 쓰고자 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 지속되더라도, 맞지?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 지속되더라도 나는 이러한 시를 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오케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 자, 이것도 최근에 했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했어요. 자, 여기서 자, 화자. 자, 화자는 자, 난데 자, 화자는 나가 나오지도 않고 관찰자네요. 죄송합니다. 관찰자. 자, 여기서 관찰자인데 중간에 나오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현대인들. 자, 이 관찰자인 화자는 밑에서 세 번째 행위에 해당되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뭐 불면증을 겪고 있을까요? 왜 잠을 자지 못할까요?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우리가 했던 작품인데 다시 한번 리뷰하는 느낌으로 봅시다. 알겠죠? 맞습니까? 지금 문학 비반 수업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일단 시적 대상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불꽃나무예요. 불꽃나무.
자, 불꽃나무는 뭐냐? 나무가 타고 있나요? 누가 불질렀나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나무에 뭐가 달려 있어? 그렇지, 꼬마 전구. 그냥 전구도 아니야. 꼬마 전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 나무를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러니까 꼬마 전구가 달려있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마냥 그렇게 해서 밝게 빛나는 나무를 불꽃나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작품에서는 변주가 나타나, 그러니까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출제 스타일이지.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 이 불꽃나무에 대해서 화자는 순간적인 감탄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가, 두 번째는 자, 현대 문명에 대한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비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꼬마 전구들이 이제 한밤중에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순간적으로 감탄을 해.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껴. 밤인데 너무 밝은 거야. 밤은 어두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메커니즘이 이래. 밤은 어두워야 돼. 왜? 자야 되니까. 모든 만물이 밤에는 쉬어야 돼. 근데 쉬지 못하고 있어. 왜? 너무 밝으니까. 누가 이렇게 밝게 만들었어? 현대 문명이. 현대 문명이 밤을 밤답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밤에 제대로 쉬지를 못해. 이거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겠지? 자, 그런 논리로 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자, 이 현대 문명에 피해를 받는 대상들을 동그라미에 그 이미지로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이 현대 문명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대상들을 동그라미의 이미지로 묶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밤을 밤답지 못하게 만드는 자, 외부의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한 이미지를 자, 근데 지금 몇 시니? 5분 남았다고? 아, 편안. 자, 비판적인 현대 문명의 이미지로 자, 이렇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어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질 않는다. 자,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자, 밑에 해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읽고 이해하세요. 한글을 읽을 수 있죠, 다들? 자, 밑에 있는 건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자, 여기서 이제 주객전도만 옆에 포스트잇 1번으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주객전도. 자, 주객전도라는 것은 주객전도. 주객이 뭡니까? 그렇지. 주체와 객체지. 술 취한 사람 나올까봐 깜짝 놀랐어. 자, 주체하고 객체. 자, 주체하고 객체에 해당되는 것이 서로 어때? 뒤바뀌었다라는 거지. 주체는 뭐야? 주어예요, 주어. 객체는 그렇지.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장은 뭐야? 원문장은 자, 사람들이 가로수에 불을 켠다겠지. 맞아? 사람들이 가로수에 불을 켠다가 원문장이야. 근데 원문장에서는 어때? 객체에 해당되는 가로수가 지금 현재 표현되는 표면상의 문장에서는 주어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 주체와 객체가 바뀐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막 쓸데없이 막 그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뭐 도치도 쓰였네. 수만 개의 꼬마 전구 자, 세모해 주시고. 자, 꼬마 전구는
자, 이렇게 화자의 정서하고 태도가 바뀌는 대상이라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자, 불현듯 불꽃나무. 자, 감탄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영탄법이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모든 느낌표가 붙을 수 있는 표현은 영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 될 수 있어요. 하고 손뼉을 칠 뻔했다. 자,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 자, 옆에 포스트잇 2번 볼게요. 이연의 일행의 어둠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여기서 어둠은 긍정이에요. 긍정. 알겠어? 여기서 어둠은 긍정이야. 자, 어둠은 긍정이야. 왜냐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어둠이 병균 같은 것일까? 라는 의문형 진술에는 어떠한 생각이 담겨 있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일까? 어둠을 마치 병균과 같이 물리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시적 발상에서 나온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어둠은 긍정적인 대상인데 지금 사람들이 마치 긍정적인 대상인 어둠을 마치 병균 마냥 물리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어둠을 쫓아내고 싶어서 계속 지금 밝게, 이 대낮같이 밝게 이렇게 만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둠 자체는 긍정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자,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낫을 켜놓은 권력 세모해 주시고, 자,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 동상 동그라미 해주시고, 해군 장군 동상. 자, 무슨 동상이에요? 그렇지. 순신리. 신에게는 몇 척이었지 그게? 첩이 아니라 척. 척으로. 발음 조심하세요. 요즘에 큰일 나요. 요즘에 막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만. 맞아? 장난 아니야. 나 최근에 나 이거 이드립 한 번만 칠게. 나 계속 참았거든. 회장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부인을 2번 바꿀 만큼 맛있게 먹었다는 반찬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사조참치. 이해 못했어요? 자, 이해 못했으면 넘어갈게요. 자, 실패한 드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사조참치. 자,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어요.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자, 자, 해군 장군의 동상 동그라미 해주시고 잠들지 못하고, 자,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두 눈 뜨고 있다. 자, 둘 다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격화된 대상을 인격화시켰다는 것은 다 의도가 있어. 인격화시켰다는 것은 대상이 받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받고 있는 피해를 마치 인간이 받고 있는 피해로 이제 환산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어. 자, 광화문은 광화문. 자, 여기서 광화문을 세모해 주시고, 한자의 의미의 광화문을 세모해 주세요.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사람들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밤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 자, 다음 작품. 뭔 소리야? 잘못 들었나?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 보겠습니다. 방울소리. 자, 이 작품은 이제 긍부정 대립 관계를 통해서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작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수익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맞죠? 이수익 시인의 작품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자, 시는 어렵지 않아요. 시는 어렵지 않은데, 자, 이거는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자, 보시면은 1년에서 화자는 청계천 7가의 공통품 가게에서 어느 황수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이제 구매를 하는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방울을 통해 가지고 과거 화자가 겪었던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을 이제 회상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딱 주의해야 되는 시어의 해석만 보시면,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에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이 소는 지금 화자가 산 방울이 매달려 있던 소를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화자가 아는 소가 아니겠지. 자, 근데 2연의 삼행에 있는 소는 화자가 유년 시절에 유대감 느꼈던 그 소를 의미해. 나는 소를 보고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녘이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그러니까 소 목에는 이제 그 방울 목걸이가 이제 매달려 있단 말이야. 맞지? 소 한 마리 몇백만 원씩 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지 간에 화자는 그 골동품 가게에서 샀던 그 방울 소리를 매개로 해서 과거에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던 소의 목에서 나던 그 방울 소리를 연상시켜서 과거하고 현재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3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가운데 따가운데. 자, 따가운데 위에 떠들썩한 있죠. 3년의 일행이 떠들썩한 이 부분도 밑줄 쳐주신 다음에 따가운데라는 시어랑 연결해 주세요. 자, 이 작품도 굳이 찾자면 도시 문명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태도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내가 몰고 가는, 자, 여기에 별표.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라는 것은, 자, 밑에 있는 해석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의 기억과 지금 현재 상황이 서로 중첩되고 있어. 이번 3월 학평에 나왔던 김명인의 봄길과 같은 봄길의, 봄날이었나? 봄길이었나? 그 시에서 나타났던 그 시상 전개 방식과 유사하지. 자, 돌담 넘어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 나와 날 기다리고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자, 이 옥분이네 안방과 살인문 밖이라는 유년 시절 추억의 공간의 이미지로 자 전개가 되면서 옆에 보시면 동일한 종결어미라고 하면서 그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 정서, 안타까움의 정서 잘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자, 유평이라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조지훈은 유평 깡패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유평에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작가가 조지훈이기 때문에 맞죠? 이거 넣었습니다. 알겠죠? 아,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는 뭐 수능에 기출되기도 했고 맞죠? 그리고 이게 현대시 보통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 공부를 해봤었을 겁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따로 해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자면 지금 이 수미상관 구조로 이어지고 있잖아. 맞지? 자, 수미상관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1년과 1, 2, 3, 4, 5, 6, 7 자, 1년과 7년 둘 다 산마루는 산 정상이야. 자, 1년에서 화자는 지금 나무에 묶여 있듯이 맞아? 이 1년에서 화자는 과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과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긍정적 미래가 찾아오길 도래하기를 그대로 쓸게요. 시어 간절히 구하는 태도로 보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조지훈 시인이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억압과 시련을 견디면서 긍정적인 상황, 조국의 광복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애에서 나타나는 또다시 산 정상. 자, 이 사이에 광복은 이제 나타났어. 제가 자세히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정말 자세히 해석을 해놨어요. 자, 마지막 연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인데, 자, 현재 긍정적인
현실 속 민족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태도로, 자, 시적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화자의 태도가 변하고 있죠. 당연히 시상의 전환이 쓰였겠죠. 시상의 전환이 쓰인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로 성의꽃은 설명 안 할게요. 성의꽃 너무 이건 유명한 국민작품이죠. 얼마 남았어 시간? 2분이야? 자, 264의 황혼. 자, 264의 황혼만 간단하게 구조화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 혼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화자는 나 골방 속에서 커튼을 열고 외부 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나로서 표면에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어. 황혼에서 확장되고 있지. 황혼 안에 담긴, 안긴 모든 것으로, 자, 식적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어. 자, 화자는 이 골방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커튼을 걷고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이제 황혼이라는 저녁 무렵 내리쬐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따스함을 느끼며 황혼에 대한 어때? 애정을 느끼고 있죠. 황혼에 대한 애정. 맞나요? 자, 황혼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있어. 맞아? 그리고 또 근원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아, 사실 이게 먼저 나타나 있어야 되긴 한데, 그러니까 황혼을 맞아들이면서 화자는 이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개인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인적인 외로움이 아니야.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인식을 해. 그러면서 이제 황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내 부드러운 손을 한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로 맘대로 맞춰 보련다. 그리고 시적 대상이 어때? 초점화 대상이 바뀌고 있어. 황혼에서 황혼에 안긴 모든 것에 대해 시적 대상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죠. 맞아요? 자,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황혼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은 보니까 다 동그라미로 제가 자 열거 해놨습니다. 자, 황혼에 품에 안겨있는 대상들을 열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황혼에 품겨있는 모든 대상들을 동그라미의 이미지로 열거해놨어. 여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 1분 안에 끝낼게요. 1분. 자, 황혼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바로 연민의 태도야. 왜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화자는 황혼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의 정서를 인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외로움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황혼의 따스함에 안겨있는 그 순간에서도 이 순간에도 외로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식이 확장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에도 소외감을 겪고 있는 그 대상들을 막 떠올리고 있어. 그게 동그라미 이미지야. 별들, 수녀들, 수인들, 낙타탄, 행상들, 토인들. 이게 바로 이제 소외받는 대상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대상들에게 화자는 어때? 위로와 연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맞나요? 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했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뒤에 문제랑 해설이랑 다 넣어놨으니까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뭐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저 이거 고민하느라 정말 병상에 앉아있어서 할 게 없어서 이거 고민했거든. 뭐 나올까. 자,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다음 주도 비슷한 퀄리티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 좀 꺼줘.
아.